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오늘은요 5일입니다. 5일이고요. 제가 썰을 좀 풀려고요. 그냥 심심해가지고 제가 이 투자 심리, 우리 투심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에 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투자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시간을 좀 내봤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은 많은데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한 3분에 걸쳐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나도 이거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투자에 대해서. 어떠한 투자, 우리는 이제 레버리지나 곧버스 둘 중에 하나를 투자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 내가 그 주식에 투자를 했나? 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러면 마음이 아주 그냥 평화로운 상태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내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겨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어떨 때는 다른 일을 하면서, 그죠? 일부러 주식 시황이라든지 이런 걸 안 보면서 외면을 하고, 스마트폰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자꾸 시간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죠? 주식을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시간을 계속 흘려보내려고 그러죠. 저도 사실 뭐 그런 편이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찍고 동영상을 찍는 이유가, 사실 어떠한 제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보다,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들으면서 어저께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지금은 내가 이 반대되는 생각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그리고 마음이 간질간질하고 자꾸 잡생각이 들고, 레버리지를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곧버스를 사고 싶다, 갑자기 그 다음날 장이 막 뒤틀리니까, 장이 막 흔들리니까 자꾸 마음이 변하게 되고 초심이 잃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방송, 어저께 한 방송이라든지 그제 한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투심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의 투심을 이해하고 투심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투자를 했고 내가 주식을 샀을 때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사면 다 상승을 기대하면서 샀겠죠. 그죠? 다 모든 사람들이 상승을 기대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진짜 상승을 했어. 그러면 기분이 좋죠. 기분이 엄청 좋아.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이 한 3일이나 4일 정도 쭉 올라갔어요. 수익률이 한 10% 가까이 됐어. 그러면 진짜 세상 다 가진 것 같죠. 어깨 빵빵 올라오고. 그죠? 그러면 내가 생각한 어떠한 투자 심리라든지 뉴스라든지 차트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조합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더니 딱 맞아 떨어졌어. 그러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되는지. 그죠?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지금보다 많이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그죠? 많이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차트상으로는 더 이상 저항받아가지고 떨어질 것 같은 이 두려움. 그죠? 이 두려움 때문에 여기서 보통 대부분 수익 실현을 한다든지 비중 조절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죠.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보다 이성이 뭐라 그럴까? 우리보다 지능이 더 높다 그래야 되나? 한 차원 높은 세상의 샘물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올라가는 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비중을 2분의 1을 줄였다든지 막 그러면 실망감. 내가 여기서 왜 비중을 조절을 했지? 기분은 좋은데 왜 비중을 조절을 했을까? 아니면 매도를 했다고는 왜 팔았을까? 거꾸로 여기다가 레버리지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 곧버스를 샀다라고 한다 그러면 더 실망감이 커지겠죠?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러면 미쳐 날뛰어요. 그죠? 미쳐 날뛰는 거야. 그죠? 이럴 때는 또 여기에 타가지고 올라타가지고 투자도 못하고 그냥 단타만 치고 있는 거죠. 계속 올라가니까 곧버스는 사지를 못하고 레버리지 단타. 저도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다가 그게 뚫리고 나가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럼 맹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맹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스톱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힘든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냐? 주도 세력이 사라져요. 그죠? 만약 여기까지 주도 세력이 주체가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외국인은 팔아야 되는데 뭐 기관이 산다든지, 그죠? 기관이 데려 산다든지, 그죠? 이해가 약간 되죠? 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까지 이해돼. 기관이, 야, 이제 외국인들이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를 기관이 받아먹어. 기관이 더 많이 사. 이해가 되죠? 야, 그러면 더 태워. 과감하게 태울 수가 있죠. 그죠? 모든 게 다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상승에 대한 맹신이 생겨요. 그 맹신이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개미들만 주구장창 사들여요. 근데 뉴스는 이상하게 어떠한 그 악재성 뉴스가 나와도 갑자기 호재로 돌변하면서 개미들이 사들이고, 호재성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보통 기관이죠. 기관이나 올리는 뉴스에서는 지금은 오버슈팅이 났다. 과매수 기관이다. 너무너무 이 주식시장이 끌어오른다. 정부에서 주식 이 거품을 우려하고 있다. 뭐 대처를 세운다 그러면서 뉴스가, 그거에 상응하는 뉴스가 막 나오는데 호재, 아주 작은 호재만 나와도 뻥 뜨는 거예요. 개미들이 난리 피는 거예요. 아주 작은 호재. 그죠? 그게 거진 맹신. 어떠한 주식을 우리가 종교로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까지 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우리가 다 겪었던 거예요. 겪었던 거. 그죠?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 몇몇 종목들, 제가 알고 있는 카카오 같은 거, 아니면 테슬라, 이런 거 진짜 종교 아닙니까? 옛날에는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종교에 가깝게, 아주 맹신적으로. 그죠? 이거 말 잘못한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혼나고.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해놨고. 그죠? 이 단계, 그죠? 모든 사람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이때 누가 들어가요?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다? 고객 예탁금이 쭉 올라가죠. 그죠? 미수도 쭉 올라가죠. 그죠?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스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목 먹어도 고, 이런 게 아니죠, 주식은. 그죠? 생각을 해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더 가야 되는지, 그죠? 근데, 진정한 투자자는, 그죠? 이 무념무상 있잖아요. 무념무상. 이게 상승할 때도 별 생각이 없어요. 그죠? 상승했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 그죠?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대략 여기서 한 15% 정도 수익이 났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해지고. 그죠? 일단 주식에서 돈을 벌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죠. 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죠? 이때도 내가 생각이 무념무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장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장에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오히려 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 유튜브라든지 뉴스라든지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한쪽은 지금 우리나라 적자 난다. 무역 적자 나고 있다. 큰일 났다. 환율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앞으로 큰일 나겠다. 하반기 작살 나겠다. 지금 상반기도 안 하는데 하반기부터 작살 난다. 이런 얘기. 뭐 상고하저 얘기하고, 그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종목을 사면 템복을 한다. 최소한 3배 이상 먹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저 얘기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아니 지금 외국인들이 막 사들여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 외국인지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놈들이 노랑머리인지 검은머리인지 허연머리인지 빨간머리인지. 그죠? 아무도 그걸 몰라요.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지. 관심이 없어. 매크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숲이 있고 나무가 있는 거지 나무만 혼자서 뻘떡뻘떡 자라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숲 전체가 자라나야지. 비가 와가지고 숲 전체가 우거져야지 내가 그 중에 있는 나무 하나도 이렇게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 예전에 우리 선인들이 얘기했던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면 안 된다고. 그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지수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개별주만 얘기해. 그죠? 참 희한하다. 그러면 지금 장이 우리가 얘기하는 오버슈팅이 난 진짜 미쳐 날뛰는 그런 장인지 아니면 손바뀜이 있는 장인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어. 지금 우리 장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마음이 오히려 편한 거예요. 여기서 손바뀜이 있는지 외국인들이 팔든지 아니면 그냥 횡보를 하든지 하면서 기관이 들어오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여기서 또 개미가 사들이는지 개미가 사들이는 게 개미가 한번 방향을 정해서 사들이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사들입니다. 우리 그거 한번 당했잖아요. 아니, 당한 게 아니라 한번 겪었잖아요. 2020년도 그죠? 주가 3,300포인트까지 쭉 올라갈 때 삼성전자 95,000전자 될 때 그때 다 우리 겪은 거 아닙니까? 그죠? 개미의 무서움. 한번 방향을 정해가지고 쭉 올라가면 그죠? 올라가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들 주구장창 팔고 안 돼요. 기관들 주구장창 팔고 그래도 개미들은 주구장창 사 올라가니까 종교적 맹신이 돼버린 거죠. 그죠? 이때는 조심해야죠, 진짜. 이런 기회가 오면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이때가 왔냐는 거죠. 아무리 단기 상승이고 베어마켓 랠리고 뭐 데드캣 바운스고 무슨 단어를 갖다 붙이고 지금 상승이 왜 일어나는지 이유를 모른다 그래도 이게 일어났냐는 거죠. 그죠? 외국인들의 어떠한 그 매수 주체로서의 외국인들 손바뀜이 기관이라든지 개인으로 넘어갔냐는 거죠. 그죠? 아니면 만약에 이게 다시 거꾸로 회귀하려고 그러면 그죠?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 팔고 개미들만 사들이는 이런 장세가 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 계속 사들이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왜 사들인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환희가 아니라 더 올라갈지 아무리 차트를 봐도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떨어질 이유도 하나도 없어. 이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죠? 괜히 여기서 고버스 사면 안 되죠. 고버스 사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고점이고 고버스의 저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레버리지 고점, 고버스 저점이 될 수가 있죠. 월요일 장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까지 투자를 해보니까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나아. 왜? 딱 하나. 지금까지 난 수익이 이게 수익이 다 없어지고 손실이라고 니꼬로 되려고 그러면요. 진짜 많이 내려가야 돼. 적어도 2,250포인트까지는 내려가야지 이게 쌤쌤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버틸 수가 있잖아. 왜? 지금 2,400포인트잖아요. 지수 투자를 하니까. 그죠? 그리고 2,400에서 2,250까지 내려가면서 그거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 외국인들이 팔아야 될 텐데. 그죠? 그죠? 추세가 전환됐다 그거 눈치를 못 챌까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수익이 크니까 손실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거꾸로 지금 개미들이 계속 사들이잖아요. 아니 그 개미들을 유혹을 하려고 어떠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유튜브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떠들어대잖아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장이 상승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지 않고 어떤 섹터가 특출나게 딱 올라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익 내는 개미들이 몇 프로나 되냐는 거죠. 모든 개미가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다 수익이 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죠? 지금도 많은 개미는요. 그렇게 수익이 안 날 거려. 여지까지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그 손실 만회하는 정도밖에 안 됐지. 이게 뭐 순수 내 투자금 대비 수익이 낮다? 그런 개미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그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락할 때요, 하락할 때. 하락할 때 쉽게 해가지고 이게 하락 추세를 탔는데 내가 이게 하락 추세라는 거를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왜? 내 손실 때문에. 이때가 언제냐? 개미들의 큰 거. 수익이 손실보다 작아버린 거야. 손실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어느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아니, 시작하자마자 요때 이게 발생되는 거예요, 요때. 사자마자 하락을 해버리니까. 그죠? 많이 올라갔다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사고, 뭐,
5,000원에 사가지고 주가 5,000원짜리가 10,000원 됐다가 지금 7,500원 된 게 아니라 5,000원에 샀던 게 그냥 떨어진 거예요. 2,500원까지.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손실이 나버리니까 이 손실에 대한 해지가 안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죠? 그죠? 이때 나가야 되는 게 뭐죠? 그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 세계 그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번 거장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손절매. 손절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이게 이기적인 단어거든요. 언제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 자신만의 노하우라고 얘기해. 어떤 사람은 3% 손절매 라인 그려놓고 3% 무너지면 무조건 파는 사람도 있고, 주돔처럼 곱창이 깨져버리면 그냥 정리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주도는 레버리지 곱버스를 같이 투자하니까, 그죠? 거꾸로 다른 사람들 주가가 떨어질 때, 그죠? 요게 일어날 때 저는 여기다가 곱버스를 투자하니까 다시 거꾸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락을 할 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곱버스나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 물려서 장기 투자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곱버스나 레버리지는요, 절대 장기 투자로 갔다가는 이거 그냥 녹아버리거든요. 특히 횡보할 때는. 하락이 일어나요. 하락이 일어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손절매 들어가면 돼요. 뭐 손절매 3%, 5% 막 이런 거 있잖아요. 3%라든지 5%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뭐 어떤 사람은 10%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원금이라도 회수가 되니까. 이 손절매를 못 해버리면요, 이 손실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아는 거 다시 한번 느껴요. 손실이라는 거는 내가 떨어질 때 50% 손실이 나잖아요. 그죠? 떨어질 때 50% 손실이 나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원금 회복하려고 그러면, 그죠? 본전까지 원금까지 회복하려고 하면요 100%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50% 수익, 마이너스 50% 손실이 난 사람이 플러스 100% 수익을 내겠습니까?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무서운 거고. 그래서 주도는 푼돈을 벌더라도 수익이 나야 된다. 손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락이 시작하면서 손실이 나. 근데 손절매를 못했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어느 순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횡보하다가 올라갈 거예요. 왜?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질 않거든요. 다이렉트로 떨어진다면 그냥 손절매 들어갔죠. 왜? 어떻게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고점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희망이 상승할 때는 조금씩 생겨. 그게 유튜브라든지 저런 데서 개별 종목을 저렇게 추천해 주니까 있다고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념이 생기는데 더 마이너스가 돼. 그죠? 여기가 뭐 한 마이너스 10% 됐다. 그러면 더 떨어지겠죠? 마이너스 20%가 됐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뭐 하냐면 종목 공부를 해. 그때 가가지고. 이 종목이 왜 뭔지. 그러면 어떠한 종목이든지 다 호재성은 있어요. 미래 가치는 있어. 다만 그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 투심이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죠? 주식 가치하고 회사 가치하고는요 별개분이에요. 절대 이게 맞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PBR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PER 차이도 나는 거고, 그죠? 약간 이게 전문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가치를 주가가 100% 반영을 못한다. 이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여기서 잊어버려요. 근데 이게 또 떨어져. 그럼 마이너스 한 40% 됐어. 그러면 절망을 해요. 나 이제 주식 안 해. 야, 이거 보통 요 믿음이 생길 때, 요때 주가가 살짝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물타기 하죠. 여기 물타기 일어난 거예요. 물타기. 그리고 그거보다 더 떨어졌어. 그러면 절망을 해. 나 이제 주식 안 해. 큰일 났네. 어떡하지? 맨날 수익 난 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같이 막 상승하는 장에서도 수익률이 별로 안 올라가. 마이너스가 별로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상승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0%, 뭐 마이너스 50%,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70%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거를 딱 접어가지고 나 이제 주식 안 해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앱도 다 지워버려. 근데 이 돈이 순수하게 필요 없는 돈이라 그러면 상관없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필요 없는 돈. 근데 이 돈이 필요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개미가 돈이 필요 없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돈이 필요 없을 수가 있나요? 어느 순간에 이 돈이 필요해져요. 그래가지고 딱 열어봤더니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을 해. 고민을 하다가 희생. 이거 환이에요, 환희. 팔아. 매도.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0이라든지 70이라든지 이런 수익이 났어. 근데 이거 딱 팔고 나잖아요. 세상 그렇게 편해. 그렇게 편해요. 왜? 이제는 나는 주식을 안 할 거거든. 절대 주식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와 있어요. 주가로 치면. 2400포인트면 이 언저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에 대해서는 만약 내가 레버리지나 곱버스를 사고 있는데 방향이 이거 아닌 것 같아. 추세하고 역행하고 있어. 나는 요행을 바라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원금이 까지고 손실이 난다 그러면요. 일단 정리하고 가만히 있는 게 장땡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 메꾸질 못합니다. 물타기 하기 전에는. 아주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간단하잖아요. 그죠?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1000만 원을.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50%가 났어. 그죠? 그럼 500만 원 남았어. 그죠? 이거 다시 원금 하려고 그러면 100% 수익이 나야 돼. 그죠? 100% 수익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또 1000만 원을 해. 그 1500만 원. 그러면 원금까지 가려고 그러면 몇 프로 수익 나요? 35%? 맞나요? 35% 수익만 내면 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500만 원, 15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만 벌으면 되니까. 그죠? 35% 수익. 다들 이 생각 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안 돼. 여기 50% 손실을 난 사람은요. 그 다음에 35%가 아니라 10%의 수익 내기도 힘들어요. 왜? 근본적으로 투자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초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 주식하면서 처음에 이제 주식이 화랑장 될 때 내가 주식하는 걸 아니까 무슨 앱을 좀 깔아달라, 어느 증권사가 괜찮냐 그래요. 저는 좀 친절히 잘 얘기를 해줘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모르고 주식이라는 거는 매크로를 꼭 확인해야 되고 거시경제를 봐야 된다. 거시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다.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시진핑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바이든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윤석열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런 얘기들이 종합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그게 바로 거시경제다. 뭐 어렵게 뭐 국가 수익이 몇 프로가 났고, 뭐 M2가 얼마고, 뭐 이런 거 몰라도 된다. 그냥 그런 사람들 말 한마디에 주가가 요동치기 때문에 그것만 잘 봐도 된다. 이 정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거짓말하고 한 달만 딱 지나잖아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거 사들고 와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야, 나 오늘, 나 어저께 샀는데, 야, 오늘 갑자기 뜨더니 20% 수익 먹었다. 이거 보라고 막 자랑해 주는 거예요. 아, 축하하죠. 그죠? 축하하지. 왜? 미쳐 낚일 때. 종교적 맹신이 붙었을 때는요, 어느 종목으로 사도 다 올라가. 왜? 이때 주도가 누구야? 개미. 그죠? 오버슈팅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개미가 개미들 끌고 들어오고 개미들이 서로 아주 푼돈들을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대 자금, 엄청난 푼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거대 자금으로 상승하게 다 베팅해버리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는 누구든지 다 다지. 근데 이게 누구든지 사고 하다 보면 고점이 있잖아요. 그럼 고점에서 떨어지는 거야. 어디서부터 떨어져?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거야 계속. 이렇게. 그죠? 떨어질 때는 뭐 방향이 이래도 실질적으로는 막 이렇게 요동을 치면서 고점 낮아지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러고 떨어지겠죠. 그죠? 그죠?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사람들 얼굴이 막 매일매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해. 어떤 날은 화냈다가 어떤 날은 막 특히 장이 제가 이제 곱버스 같은 거 투자해가지고 딱 있다가 제가 곱버스 수익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곱버스 투자할 때는 마음이 아파.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더 새까맣고 다 밑으로 흘러내려. 표정만 봐도 알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팔라고 얘기를 못 해.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뭘 얘기를 못 해. 왜? 이 사람들은 벌써 3개월 만에 자기들이 엄청난 전문가가 돼 있거든요. 주식 20년을 한 주도 말 안 듣죠.
매달 매달 꾸준히 조금 뭐 3%, 5%, 10% 이렇게 수익을 내는 주돈 얘기를 절대 안 듣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뭐냐? 지금은 구간은요, 여기에요, 여기. 그냥 기분 좋은 구간. 외국인들이 마구마구 사들이잖아요. 아직 기관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개미들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고객예탁금, 그죠? 고객예탁금 얼마? 쭉 빠지다가 45조에서 앵앵앵 해가지고 대략 50조 왔다 갔다. 지금 요 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개미들도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횡보를 한다든지 팔 때, 이거를 누가 받아먹는지, 기관이 받아먹는지 외국인이 받아먹는지 한번 봐야 돼요. 기관이고 외국인도 안 받아먹는다, 다시 한번 떨어진다? 그러면 더 땡큐지. 왜? 보세요. 쭉 내려서 지금 이 상태거든요. 2130, 2200 저점이에요, 여기가. 그죠? 고점 대략 2400. 그죠? 여기도 대략 지금 2380이니까 2400 잡고 외국인들이 팔아대. 그죠? 팔아가지고 주가가 점점 더 떨어져. 그죠? 땡큐지. 왜? 그 다음 상승할 거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거 아니에요. 이 상승 탄력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상승할 수 있잖아. 왜? 외국인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외국인들 플러스 7조. 하락할 때 마이너스 1조. 여기 올라갈 때 플러스 7조. 그죠? 지금 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 대략이에요, 대략. 제가 방송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외국인들의 패턴. 그죠? 외국인들이 상승할 때는 많이 사들이고, 팔 때는 적게 팔고, 사들 때는 많이 사들이고, 만약 판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팔겠어요? 만약 외국인들이 7조 사들여가지고 7조를 파는데 기관이 잡아먹는다? 더 날아가겠죠. 그죠? 아니면 조금씩 파는데 주가가 쭉 빠진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 노려버리면 다음 상승 때는 벌써 3번이나 우리가, 이거를 배웠는데 다음 상승 때 레버리지 다 때려박아야지.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상황도 마음이 편해요. 무념무상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곧버섯 투자할 때만 해도 파월이 딴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파월마저도 비둘기가 돼버렸어요. 파월이 비둘기가 되고 지금 지표가 저번 주 마지막인가?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실업 지표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실업률이 들나왔다 그러는데, 아니, 일 많이 하면 좋지. 제가 그랬잖아요. 기업 실적이 좋아야 된다니까. 기업 실적이 좋으면, 아니, 실업률이 그렇게 많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해. 유튜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실업률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금리를 계속 올릴 것 같으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맞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죠. 주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활성화돼 있다. 경기가 활성화돼 있다는 건 고용이 좋잖아요. 그죠? 고용이 좋잖아. 만약에 진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라 그러면요. 지금 미국 부채한도 늘려달라 그러잖아요. 부채한도 늘리면 안 되지. 그죠? 금리가 올라가는데 부채한도 놀리면 어떻게 돼?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 이자가 누구야? 다 세금이잖아. 그죠? 연준이 기본적으로 미국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대출이요, 대출. 그죠? 대출을 해주는데 이 담보가 뭐예요? 담보가.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내는 세금. 이게 담보야. 이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금리가 올라가. 그죠? 그러면 미국은 어때요? 이자가 올라가. 대출 한도를 계속 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자만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받아가지고 이자 내기 바쁜 거야. 그죠? 지금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이 메커니즘 있잖아요. 이게 진짜 나는 경제 쪽을 공부한 적도 없고 대학교를 경제 쪽으로 배운 적도 없어요. 수학도 잘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얘기하는 게. 그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면 지금 긴축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죠? 긴축이 들어가가지고 이자율 낮춰야죠. 그죠? 미국이 긴축을 들어간다라고 했으면 고용이 떨어지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다 듣지 마세요. 다 듣지 말고 그냥 한 가지, 아 주가가 지금 곱창이 이렇게 땡겨서 올라가잖아요. 주가 상승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냥 상승이에요. 외국인들 팔면 그때 팔면 되는 거고, 굳이 지금 상태에서 뭐 예측해가지고 곧버스 살 필요도 없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 살 필요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거 살 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지수장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지수 플레이장이 아니라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지수장이에요. 지수 빼놓고는 올라갈 게 없어. 그 개별주 지금 올라가는데 이거 생각을 해야지. 아니 10개 중에 3개 올라갔는데, 그죠? 이 확률을 어떻게 맞추냐고요. 그죠? 근데 진정한 고수들은 또 요걸 맞춰가지고 돈을 버니까. 진정 우리나라에 있는 제야 고수들, 그 다음에 주식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다 단타 아니면 스캘핑이에요. 주식을 오래 안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중소형주. 그죠? 중소형주로 큰 돈을 버는 거고. 대형주, 워렌 버핏처럼 큰 주식, 뭐, 코카콜라 이런 거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거는 이해는 해. 근데 이거는,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0.1%잖아. 0.1%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주식해가지고, 이거 돈 번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손에 꼽을거려? 0.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를 우리가 따라서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유행이고, 손실 나면 더 엄청나게 큰 손실이 나고, 한번 손실 나면, 손절매가 안 되니까 그냥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에 팔고 나서 나 이제 주식 안 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도는 레버리지를 투자하면서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왜? 요 구간이에요. 요게 만약에 요 구간까지 왔다 라고 한다 그러면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이겠죠. 거의 뭐 비중을 한 30%까지는 줄이지 않았을까. 그죠? 제가 곧버스 100% 때려놓은 이유도 그거예요. 그 말씀 드렸죠.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외국인이 사들이는데, 만약 외국인이 다시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관이나 외인이 이거 받아 먹는 세력이 없다 라고 한다 그러면 쭉 빠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때 여기서 곧버스는 못 사니까 어떻게, 이쯤에서 곧버스 투자하면 되잖아요. 추세 봐가지고. 그죠? 이때 과감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미리 예측을 하고, 내가 미리 어떠한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정보를 얻으려고 뭔가를 생각을 많이 한다?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다. 주가는 어떻게 된다? 만약 우상향을 한다 그랬을 때 서서히 고점을 높여나가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떨어질 때도 서서히 떨어질 때는 고점을 낮춰주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고, 올라갈 때는 서서히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돼요? 고점이 높아지는지, 저점이 높아지는지, 상승할 때 레버리지 투자했으니까 이걸 확인해야 되고, 그죠? 곧버스 투자하면 고점이 낮아지는지, 저점이 낮아지는지, 요거 보면서 투자를 하면 되죠. 그죠?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왜 했냐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너무들 한다. 야, 방송들 진짜 너무들 한다. 어그로 너무 끈다. 그렇게 조회수를 늘리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단 1%만이라도 자기 거를 만든다 그러면 주돈 오늘 방송 성공. 오늘 방송 여기서 끝!